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유망한 미국 회사 10개를 알아보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부와 2부 영상에서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세일즈포스까지 알아봤었죠. 오늘은 3부 영상입니다. 월급 노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문을 외우세요. 미주부가 주주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목표가 미국 주식에 10억 원을 투자하기와 배당금으로 월 1,000만 원 벌기, 이 두 가지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유망한 회사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유망한 회사, 그리고 배당금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회사, 마지막으로 고배당 회사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요. 검은색 글씨는 아직 매수 안 한 종목이고, 붉은색 글씨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파란색 글씨는 보유했다 매도한 종목입니다. 노란색 형광펜 표시는 지난 공개 영상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아메리칸 타워는 5G 통신 인프라를 임대해주는 통신타워 리츠 회사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워드가 5G죠. 5G 관련 수혜 종목이라 생각해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츠는 항공주 ETF인데요. 항공주들이 최근에 올랐다가 살짝 떨어져서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공부 삼아 조금 사봤습니다. 한국 주식에서 조금씩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고 있는데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유망한 회사들 주식을 빨리 사고 싶은데 요즘 많이 올랐어요. 미국 주식은 수익률이 10% 정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은 한번 조정이 와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6개 키워드 중 인공지능 편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편을 마치고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키워드를 주제로 유망한 회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테슬라도 굉장히 핫하죠. 테슬라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1부, 2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부터 보고 오셔야 흐름이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부, 2부 영상에서 인공지능 유망한 회사로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세일즈포스를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바이두, 이 두 회사의 인공지능 비즈니스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회사를 미주부와 같이 찾아보시죠. 우리 생활에서 매일매일 접할 수밖에 없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1조 4,284억 달러입니다. 1,200원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1,714조 원입니다. 애플과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고요. 먼저 매출 구성을 볼까요? 모어 퍼스널 컴퓨팅 매출이 전체 매출 구성의 36.4% 정도입니다. 윈도우 OX와 엑스박스 같은 게임 플랫폼 관련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출은 전체 매출의 32.8%고 전년 대비 성장률이 14.76%입니다. 오피스 365와 같은 개인 및 기업용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링크드인 같은 매출이 이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31.1%로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21%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이 많은 섹터입니다. 국가별 매출 비중도 미국이 51.2%고 그 밖의 국가가 49.1%로 매출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특정 국가나 섹터의 매출 비중이 높을 경우에 해당 국가나 섹터에 문제가 생길 경우 리스키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밸런스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인공지능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홀로그램 기술과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물리적인 우리 세계와 가상의 디지털 세계를 합치는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도 개발했습니다. 홀로렌즈를 이용한 가상현실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직접 해보지 않고 이렇게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홀로그램 가상현실 미래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기술의 중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제공하면 우리는 그 기술을 활용해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 기술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회사의 과거 히스토리를 먼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 주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라색은 애플 주가의 변화입니다. 비교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닷컴 버블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빌 게이츠 형님이 CEO를 맡으셨었고 빌 게이츠 형님이 그만두고 스티븐 발머 아저씨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CEO를 맡았는데 닷컴 버블로 주가가 빠졌죠. 그 이후에 10년간 주가가 정신 못 차리고 있었죠. 여기 2000년에 주가가 빠진 건 스티브 발머 아저씨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스티븐 발머가 2014년 퇴임하기 전까지 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이렇게 맥을 못 쳤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PC 보급이 늘고 윈도우 OS 수요가 늘면서 성장을 했죠. 2008년부터 PC 보급률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스마트폰의 시대가 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오면서부터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스티븐 발머가 아이폰이 너무 비싸고 키보드도 없잖아 라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변화의 시대에 대응을 못했었던 거죠. 스티븐 발머는 새롭게 시작하는 걸 잘 안 했습니다. 온리 PC,
본인이 잘 아는 것만 한 거죠. 뒤늦게 깨달은 스티븐 발머 아저씨가 아, 스마트폰이 중요한 거였구나 하면서 인수한 게 하필이면 노키아였죠. 2013년에 한화로 약 8조 원 정도를 주고 노키아를 인수해서 애플을 잡자라고 외쳤지만 2년 만에 접었죠. 8조 원을 샀는데 10조 원을 손해보고 접었습니다. 노키아는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사티아 나델라가 CEO로 취임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스마트폰 기기는 애플에 깨졌고 우리 전문이 OS 쪽이니까 모바일 OS 쪽으로 가볼까 했는데 여기는 또 구글 안드로이드가 너무 자리를 잡고 있죠. 아무래도 애플이나 구글이랑 붙었다가는 또 피볼 것 같고, 그래서 미래의 유망한 섹터 중 하나인 클라우드 쪽을 보니 아마존이 이 시장을 먹고 있는데 아마존은 좀 만만한데? 해볼만 하겠는데? 해서 아마존과 붙었죠. 결과적으로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되고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매출 채널이 개발됐습니다. 2011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독형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수익 구조가 같이 좋아지게 됐죠. 그 결과는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되어 왔죠. 마이크로소프트 과거 히스토리를 잠깐 짚어봤는데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의 유망한 분야인 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쪽은 아마존이 1위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차별점을 만들어야 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알고 있죠.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입니다. 우리들은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서비스다 라고 차별점을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버가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거 니네가 직접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 우리가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은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쉽게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기기 위한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한마디로 서버 장비 같은 인프라만 제공해주는 서비스죠. 이쪽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PaaS, Platform as a Service, 플랫폼은 아무래도 구글이 강세고 여기 SaaS,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지난 영상에서 여기 세일즈포스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여기 PaaS와 SaaS 이 두 섹터를 공략하려는 전략이죠.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나 구글과도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중요한 인프라가 이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2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기사를 먼저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 국방부 제다이 프로젝트에서 아마존, IBM 등을 제치고 사업을 따냈습니다. 사업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한화 12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사업 기간은 10년짜리 프로젝트고요. 이번 결정은 향후 10년간 클라우드 경쟁 구도를 바꿀 만한 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건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낙찰됐나 보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가 낙찰이 됐을까요? 여기 보시면 미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방 관련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해 실시간 공유하고 AI, 인공지능을 이용해 분석함으로써 전쟁 관련 계획 수립과 전투 능력을 업그레이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앞에서 설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기능과 미 국방부의 요구사항이 맞아떨어진 거죠. 전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산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부 영상에서도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률이 둔화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간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다이 프로젝트까지 수주한 상황입니다. 아래 붉은색이 아마존 점유율이고 위에 파란색은 구글의 점유율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섹터인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도 미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두 회사 중에서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확률이 높은 회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앞에 2부 영상에서 아마존과 세일즈포스의 인공지능 스피커인 알렉사와 아인슈타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코타나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용 기능을 빼고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통합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서 B2B 시장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여기 있죠. 인공지능 스피커 점유율 1위가 아마존, 2위가 구글이죠. 4위가 애플, 3위와 5위가 각각 알리바바와 징동, 중국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낄 데가 없어요. 이미 이 회사들이 시장을 다 장악했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기업용에만 집중하려고 했어 라고 약간은 변명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까지 보시고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미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구글의 AI 랩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클릭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AI 서비스들을 볼 수 있는데요.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AI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여기 픽스 투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면 인공지능이 이 그림을 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소설을 쓰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장르도 선택할 수 있네요.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드벤처, 스릴러, 공상과학을 선택하면 그 주제에 맞게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케치2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히 스케치를 하면 인공지능이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샘플 이미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주고 다운로드 코드를 누르면 HTML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기술들을 오픈하고 이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투자 지표를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한화로 약 1714조 원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보다 더 크고요. 자, PER이 31배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실적 대비 적당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ROE가 42.7%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 정말 엄청난 회사죠. ROE 42.7%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1억 원이 있는데 친구가 치킨집 오픈한다고 1억만 투자해달라 라고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억만 투자해주면 매년 4,270만 원씩 저에게 주겠다고 하면 투자하시겠어요? 1억에 42.7%가 4,270만 원이잖아요. 자, 2년만 지나도 8,500만 원 정도를 벌고 3년부터는 원금 이상인데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죠. 친구가 돈 떼어 먹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요. 자, ROE는 투자금 대비 얼마를 버냐는 의미인데 주식 용어 설명은 한번 날잡아서 초딩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최근 5년 매출 성장률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성장세입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오르길 바란다면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019년 매출을 보시면 1258달러죠. 하나로 약 1조 5,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매출이익이 829억 달러로 매출이익률이 65%입니다. 매출이익이 참 엄청나죠. 모든 이익을 뺀 당기순이익은 392달러로 한화로 약 47조 원 정도 됩니다.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무려 31%가 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훌륭한 이익 구조는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해 봤을 때도 성장 전망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인공지능 유망한 회사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바이두 이 두 회사를 소개하기로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얘기할 게 많은 회사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영상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바이두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바이두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미주부한테 그런 취급을 받을 회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바이두가 AI 기술력으로 구글과 MS를 제쳤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의상 바이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바이두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에 열린 자연화 이해 평가 대회에서 바이두가 90.1점을 기록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89.9점, 구글의 89.7점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바이두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한국의 네이버, 미국의 구글 같은 회사입니다. BIDU라는 티커로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 바이두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시면 2001년에 바이두 검색 엔진을 시작했고 2002년과 2003년에 MP3와 이미지, 뉴스 검색 서비스도 시작했죠. 2008년에는 바이두 백과사전을 발표했고 2012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바이두 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인공지능 연구소인 딥러닝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바이두의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어떤 유망한 기술들이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유망한 인공지능 회사 10개를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바이두와 텐센트가 왜 인공지능 산업에서 유망하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 기술적인 면에서 아마존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클라우드 점유율 1위는 아마존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이지만 앞으로 시장 점유율 차이를 점점 더 좁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해서 많은 회사들이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건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겠죠. 시가총액 규모로 이미 세계 1등 기업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계속 사 모을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4개 회사들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